백제의 건국과 한성의 상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는 이제 위례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위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서 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례성의 중심 왕성은 풍납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풍납토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 종로구, 중구 일대는 경제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70년대 강남이 개발이 됩니다. 현재는 이런 경제적인 위상은 강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 첫 번째 수도인 하남 위례성, 하남 위례성의 위치는 현재 강북 지역이 아닌 한강 이남, 서울의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과 백제의 한성은 같은 곳일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서울에 해당되지만 조선의 한양과 백제의 한성은 위치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백제 한성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부여계통인 비류 그리고 온조 집단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남하합니다. 네, 그래서 위례성을 근거로 백제가 건국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하죠. 처음에 백제가 건국한 수도 한강 북쪽에 있는 하북 위례성, 그리고 남쪽에 하남 위례성,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북 위례성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강 이북에 있는 위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삼국사기를 근거로 해서 아주 여러 지역에 비정하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한강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가 관련된 이런 백제와 관련된, 그리고 삼국의 여러 가지 뭉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들이 사실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은 물론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북 위례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품게 되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성은 어떨까요? 삼국사기를 근거로 한다면은 이미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하남 위례성은 도성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남 위례성이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 충궁동 일대 내지는 남한산성 일대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체로 몽촌토성을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한 견해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는 풍납토성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풍납토성은 조사 성과가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백제의 첫 번째 수도, 이 위례성이라는 명칭, 이것이 과연 끝까지 사용된 명칭인가? 삼국사기에서 온조왕 41년 이후에는 위례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92년 아신한 원령 이후에는 우리가 익숙한 한성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칭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울 내에서 수도가 왕성이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사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남 위례성은 결국 한성과 동일한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백제 수도가 계속 확대, 재편되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백제 초기의 수도, 이 하남 위례성, 한성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백제 왕이 거주했던 왕성은 과연 어디일까? 풍납토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25년에 한강이 범람하는 을충년 대홍수라는 대규모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송파구 일대, 마포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특히 송파구 일대가
굉장히 모래밭이 쓸려 내려가면서 이때 모래밭에서 청동으로 된 초두, 이것은 왕들이나 귀족들이 쓰는 아주 권위가 높은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물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풍납토성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백제 왕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1997년 이후에도 아주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었고 현재 둘레가 4.5km에 달하는 대규모 판축 토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바닥의 기초 폭이 운동장 100m 달리기를 생각한다면은 100m를 기준으로 그 절반 정도 되는 폭이 43m, 높이가 11m, 건축물로 한다면은 거의 4층 높이에 되는 아주 대규모 평지성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하늘이라든지 종묘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대형 건물지도 확인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와가 사용이 된 기와 건물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묘, 관청, 그리고 도로 이런 기존 시설들이 아주 내부를 구획하면서 잘 갖추어진 것이 확인이 됐죠. 이러한 규모와 시설은 바로 풍납토성이 백제 하남 위례성, 한성의 왕성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몽촌토성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몽촌토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면서 몽촌토성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역시 굉장히 격이 높은 성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풍납토성, 몽촌토성 어느 것이 왕성인가? 이에 대한 논란보다는 규모가 큰 풍납토성이 주로 사용된 성이고 몽촌토성은 별궁 내지는 이궁, 그러니까 풍납토성의 보조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구릉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왕성이면서도 방어적인 기능이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남 위례성이 고구려의 공격에 의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게 됩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대동강 일대의 평양을 두고 백제와 싸움을 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은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복수에 불타 있었죠.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백제의 수도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한성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북성이 먼저 7일 만에 고구려에게 함락이 되고 남성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북성, 남성, 이것은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방위로 본다면은 북쪽에 위치한 것이 풍납토성,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것이 몽촌토성이 됩니다. 결국은 풍납토성이 먼저 함락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결국 두 성은 한성의 왕성으로 기능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백제의 어떤 특징적인 수도의 운영의 방식, 두 궁궐, 양궁의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 내지는 이궁의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성의 왕성은 두 성임이 알려졌고요. 그렇다면 외곽에는 어떠한 구조가 있었을까? 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도 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아차산성, 아차성, 아단성, 그리고 삼성동 토성이 위치하고 있고요. 무덤도 위치를 합니다. 백제의 무덤은 석천동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고 석천동 고분군에서 이후에 이 가밀동 고분군으로 옮겨지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수도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농작물을 먹고 살았을까요? 미사리 유적이 역시 올림픽 아시안게임 때 조정 경기장이 정비가 되면서 여기서 대규모 반유적, 경작 유적이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도성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풍납토성은 도대체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료에 나오는 기록처럼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서
3세기 중반 이전쯤에 축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남 위례성에 천도했다는 이 기록, 그리고 풍납토성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이 기록의 차이, 이것은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밝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조선시대 때 한양 도성의 위치입니다. 이게 사대문 안에 위치했던 조선의 한양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강 이남에 있는 지금 송파구 일대가 백제의 한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북쪽에 풍납토성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강 건너편에서 백제 도성을 보호하는 아차산성, 그리고 탄천 바깥에서 수비라는 삼성독 토성의 외곽 방어성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무덤, 산자와 죽은 자의 무덤을 공간을 분할해서 석천동 고분군, 그 다음에 석천동 고분군 조성 이후에는 감일동 고분군,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지점에는 미사리 유적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3세기 이후에는 완벽한 백제의 도시가, 왕도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모습이고요. 지금 아파트의 위치를 본다면은 이 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지금 과거의 모습을 유추했을 때 이런 모습의 성 내부에 궁궐구역, 주거구역, 구획이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이 두 성의 세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천동 고분군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동일하게 적석총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서 초기에 백제 왕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제는 부여에서 떨어져 나왔죠. 네,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여에서 떨어져 오는 이 백제 일파,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고 수도를 정비합니다. 사료를 통해서 하북 위례성 그리고 하남 위례성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하북 위례성의 존재는 명확하지가 않고 하남 위례성은 한성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왕성은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풍납토성으로 보는데 이제 의견이 모두 모아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사실 이 규모 면에서도 도저히 왕성으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대 사회의 대규모 인적 동원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에서는 왕궁, 제사지, 관청, 민간인이 거주했던 구역이 도로를 경계로 반듯하게 정연하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강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경제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두 개의 성은 별궁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양궁성 체제를 갖춘 것도 특수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475년 고구려가 대규모의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한성이 폐허가 됩니다. 결국 수도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한성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백제는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것이 웅진백제의 시작이 됩니다.